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들 정말 잘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자료들 가지고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이죠. 테슬라랑 리비안, 이 두 기업을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현재 상황이 어떤지, 또 앞으로 투자 관점에서 뭘 봐야 할지 그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당신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자료들을 보니까 두 기업 다 지금 뭔가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좀 답답한 흐름, 이 박스권을 벗어나서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그렇죠.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어떤 변수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지 자료에 나온 내용 중심으로 명확하게 이야기 나눠보죠. 좋습니다. 뭐 단기적인 움직임부터 좀 긴 호흡의 전망까지 최대한 알기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자, 우선 테슬라부터 한번 보죠. 자료 보면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잠깐 반짝 오르긴 했지만요. 네, 그랬죠. 근데 2025년 상반기에는 매출이나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여전히 문제라는 분석이 딱 보이네요. 맞아요. 특히 최근 2분기 실적 보면 매출, EPS 둘 다 지난 3년 중에 가장 낮았다는 거 이거 좀 신경 쓰이는데요. 네,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특히 당신께서 주신 자료에서도 여러 번 나오는 건데 2027년에 그 규제 크레딧 수익이 없어진다는 거, 이거 주목해야 하거든요. 아, 규제 크레딧이요? 네, 이게 뭐 일종의 탄소 배출권 팔아서 얻는 수익 같은 건데 테슬라 현금 흐름에서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작지 않았어요. 꽤 컸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라진다는 건 재무 구조에 좀 큰 변화가 올 수도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거기다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뭐 브랜드 충성도가 예전만 못하다거나 중국 시장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다거나 하는 문제들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리비안 쪽은 어떤가요? 아마존이랑 폭스바겐하고 협력한다는 소식은 진짜 좋은 뉴스 같은데. 네, 그건 분명 긍정적이죠. 그런데도 자료들마다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그 막대한 적자 문제더라고요. 2024년 예상 매출이 한 49.7억 달러? 이렇게 늘어도 순손실이 거의 47.5억 달러? 와, 이건 뭐 여전히 엄청나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리비안의 가장 큰 숙제는 결국 이거예요.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 이걸 언제 만드느냐. 그렇죠. 돈을 벌어야죠, 결국은. 맞습니다. 아마존이나 폭스바겐 덕분에 당장 급한 불은 껐다고 볼 수 있지만 언제쯤 스스로 돈을 벌면서 안정적인 흑자 기업이 될 수 있느냐? 이게 장기적인 성공의 열쇠죠. 그리고 외부 변수, 뭐 예를 들면 전기차 시장 경쟁이 더 심해진다거나 정부 보조금 정책이 바뀐다거나 하는 거에도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 부분도 자료에 잘 나와 있더군요. 아, 개별 기업들은 이렇게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근데 또 흥미로운 건요. 자료들을 보면 EV 섹터 전체에 대해서는 또 약간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 그렇죠. 네, 하반기에 좀 조정을 거치고 나면 내년에는 경기 흐름 따라서 전반적으로 좀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뭐 금리나 정부 정책 같은 큰 변수 말고도 ETF 자금 유입이라던가 아니면 소셜미디어에서 얼마나 언급되느냐 같은 수급 요인, 이것도 중요하다고 분석하고 있고요. 네, 거기서 이제 소셜 데이터 분석이 좀 재밌는 포인트인데요. 아, 어떤 건가요? 레딧이나 트위터 같은 데서 테슬라 관련 언급량이 늘고 있다. 특히 금리 인하나 로보택시 같은 키워드가 자주 보인다는 건 그만큼 시장에 기대감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기대 심리. 네. 그리고 스톡 트위치 같은 투자 커뮤니티 분석 자료도 주셨잖아요. 거기 보면 테슬라는 한 68%, 리비아는 72% 정도가 긍정적 전망, 그러니까 상승 쪽에 베팅하고 있다는 데이터도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긍정적이네요. 그렇죠. 이런 투자자들 심리 변화도 참고할 만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다 고려했을 때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보내주신 자료 중 하나에서는 변동성이 크니까 특정 가격대, 그러니까 예전에 거래가 많이 몰렸던 구간? 이걸 매물대라고 하죠. 네, 매물대. 이걸 기준으로 해서 나눠서 매수하는 그 이분할 매수 전략, 이걸 제안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클 때는 위험을 좀 나누는 접근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자료에 나온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테슬라 저가 모델 언제 나오나, 뭐 2025년 하반기 예상되던데 이런 소식이나 리비안 주가가 특정 목표가 예를 들어 18달러 같은 가격에 도달하는지 이런 걸 좀 지켜볼 수 있겠고요. 네, 좀 더 길게 본다면 역시 테슬라의 로보택시나 AI 기술이 얼마나 발전하는지
또 리비안이랑 아마존 협력이 얼마나 더 커지는지 이런 핵심 성장 동력이 진짜 현실이 되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기술적 분석 이야기도 자료에 좀 있었는데요. VPAR 기법, 이게 특정 가격대 거래량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Volume Profile Visible Range. 아, 네. 그거랑 엘리어트 파동 이론 같은 걸 써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으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현재 주가 흐름의 어떤 리듬을 읽으려는 시도 같은데 자료 해석을 보면 테슬라는 좀 조정 국면이고 리비아는 상승 준비 단계, 뭐 이렇게 보고 있네요. 네, 그런 분석도 충분히 참고할 만하죠. 그리고 이런 개별 기업 분석과 함께 자료들이 또 강조하는 게 그 거시적인 시야입니다. 아, 거시경제? 네, 앞으로 금리 인하가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될 건지, 또 미국 대선 같은 정치적 변수가 혹시 정책 변화, 규제나 보조금 같은 걸로 이어져서 전기차 시장 전체나 이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오늘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덕분에 테슬라와 리비안의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여러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지만 그 안에서 또 장기적인 기회를 찾으려는 그런 전략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이네요. 그렇죠. 요약하자면 시장의 큰 흐름을 읽으면서 주요 가격대를 기준으로 좀 신중하게 분할해서 접근하는 것, 이게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조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 외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당신의 자료들을 쭉 보면서 든 생각인데 어쩌면 더 근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 어떤 건가요? 이 회사들이 단순히 전기차를 만들고 파는 걸 넘어서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안에서 어떤 자기만의 확실한 무기, 즉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아, 단순 제조사가 아니라 네, 예를 들면 그 수많은 차량 운행 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낸다거나 아니면 구독 기반의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으로 성공적으로 변신할 수 있을지 이런 점들을 더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와,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단순 하드웨어 회사를 넘어서 어떤 미래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 아, 정말 깊이 고민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분석이 당신의 현명한 판단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분석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